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대표 주식들의 흐름을 알아보실 텐데요. 일단 미국의 대표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그리고 한국의 대표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악재가 많았던 2주 전 대비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오미크론 우려 때문에 중국 시안 봉쇄령 우려가 전해졌으나 이 지역의 반도체 생산 설비를 보유한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게 크게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시안 쪽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은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 중에서 40% 초반 비중을 차지하고 글로벌 생산 라인 중에 10% 중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전사적으로 21년 4분기에 이 재고 축적에 힘을 쓴 덕분에 시안에서의 생산 차질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분석됩니다. 한국 반도체 업종을 현재 세 가지로 요약하면 디램 현물 가격 상승에 따라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고, 중국 시안 봉쇄령 영향으로 낸드의 현물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 반도체 수출,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플러스 27%, 플러스 73%를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인 수출 현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첫 번째 회사 마이크론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과 IR 중요성의 실감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번 분기 매출 76.9억 달러,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각각 컨센서스,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다음 분기 매출 총 이익률 가이던스 또한 양호해 서플라이 체인의 부품 부족, 병목 현상, 원재료 가격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마진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의 EBU 사업부에서 이 차량용 메모리 제품은 내장형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부품의 수요 호조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측에서는 자율주행차 레벨 3 수준에 부합하는 일부 차량에서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140기가 1TB 수준의 고용량 탑재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해서 수요는 늘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이크론 측의 발표에 의하면 매출의 75%가 연간 단위 장기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연간 단위의 장기 계약이 많다는 것, 공급사, 그리고 수요처 간의 힘겨루기에서 공급사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단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마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중에 글로벌 파운드리도 이와 같은 장기 계약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의사소통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IR 활동에 힘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IR 메시지는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더욱 많죠. 마이크론의 핵심 지표인데요. 21년 4분기 성적 같은 경우는 매출, 순이익, 주당 순이익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21년 1분기는 소폭 하향 조정되고 22년 2분기는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을 가지고 계시다면 적어도 21년 1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비중의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다음은 마이크론의 일간 차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93.89달러인데요. 차트상 90.7달러만 깨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자리부터 분할 진입을 하여 목표가인 120달러까지 충분히 기다려 볼만 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회사는 하이닉스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기회 발생이라는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2년 실적에 미국 인텔 낸드 사업부 매출이 추가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인텔 낸드 사업부 매출은 19년 그리고 20년에 각각 5.1조, 6.3조 원이었습니다. 이 매출이 SK하이닉스 22년 실적에 추가된다고 가정한다면 목표 주가를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7만원으로 상향 조정,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바꿨죠.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 전망. SK하이닉스의 21년 4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플러스 13.2%, 전년 대비 플러스 10%가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비슷하겠지만 전년 대비 플러스 331%로 컨센서스 시장 기대치는 부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년 매출액,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플러스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플러스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텔 팹 인수 그리고 메모리 업황 회복 시그널을 반영한 것이고 기존 추정치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9% 정도, 영업이익은 플러스 43% 정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2년 2분기부터 이 수요는 성수기 진입하는 가운데 공급 증설은 미미하기 때문에 메모리 수급은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하이닉스의 위치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실적과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목표 주가를 17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입니다. 실적 추정입니다. 21년 예상치, 22년 예상치인데 한눈에 보시기에도 매출액, 영업이익 22년에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고 예상 성적치이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더라도 확실히 전년도보다 성장하겠구나 라고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은 하이닉스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이며 10월 11일부터 1월 11일까지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외인들이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했죠. 반면에 개인분들은 물렸던 물량이 조금 많으셨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상승 국면에서 물렸던 물량을 대부분 다 매도하신 걸로 추측됩니다. 다음으로 기관, 투신, 금융투자가 매수를 따르고 있네요. 하이닉스의 일간 차트입니다. 여기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외부 하락 추선이 맞닿는 지점입니다. 즉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날의 자리부터 충분히 분할해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하이닉스의 일간 차트 저항 밴드는 13만 1천원에서 13만 4천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조정이 일어났죠. 그렇다는 것은 저항 밴드를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목표 가격인 17만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왼쪽에 저항 매물대 약 15만원대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두 번째 관문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역시 업종 최선호주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D램 시장은 연평균 25년까지 플러스 10%씩 성장 전망이 추측됩니다. 당사 예상과 같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부진한 실적이라기보다는 예상이랑 거의 비슷했죠. 연초에 있을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의 시장 기대치가 하향 조정된 뒤 D램 그리고 파운드리 업황 개선에 기반한 주가의 강한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볼 수 있는 자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판단되고 23년부터 25년 주당 순익 전망치 변경을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얼마로? 95,000원으로요. 다음은 삼성전자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 10월 11일부터 1월 11일까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했죠. 작년에 반도체 악성 레포트를 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입니다. 공매도 물량 잔뜩 늘려놓고 악성 레포트 하나 작성해서 시장에 내보낸 다음에 주가 떨어뜨리고 공매도를 이미 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하락분만큼 이익을 얻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거의 69,8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공매도로 물량을 팔아서 이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낮은 가격의 공포 심리를 조정해서 개인들이 투매로 던진 물량을 낮은 가격에서 받아 먹은 겁니다. 그러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10월 11일부터 1월 11일 3달 동안 외인이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대로 개인이 가장 많은 물량을 팔았고 그 다음은 연기금,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팔고 있지만 외인들은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삼성전자의 일간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의 저항 밴드가 원래 77,300원부터 78,500원이었지만 이 구간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여기가 지지 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300원, 78,500원 사이 매수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자리이고 현재 해당 지지 밴드를 지켜낸 덕분에 오늘날의 자리부터 1차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삼성전자의 저항 밴드는 81,600원에서 81,500원이고 실제로 여기 닿자마자 주가 조정이 일어났죠. 8만원 초반대만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다음 저항 86,000원 정도로 늘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증권사 목표가가 95,0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85,000원을 돌파하고 9만원까지 돌파해줘야 95,000원이라는 가격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오늘날의 자리부터 신규 진입 가능하다 라고 판단되고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SK하이닉스,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를 오랜만에 매수로 의견 상향해 준 덕분이고 그러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늘 안전하게 분할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전한 회사를 찾아내고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반도체 공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